고요한 밤입니다. 하루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와 밤의 정막만이 공간을 채우는 시간. 창밖에는 어김없이 은은한 빛을 내는 달이 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시인에게는 영감을, 연인에게는 낭만을, 그리고 아이에게는 꿈을 안겨주었던 저 동그랗고 아름다운 존재.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달의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만약 저 달이 태초부터 존재했던 자연적인 위성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되고 그 자리에 놓인 거대한 인공 관측소라면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밤 우리는 상식의 경계를 넘어 과학계가 차마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나 수많은 증거들이 가리키고 있는 충격적인 가설 속으로 깊은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당신을 가장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줄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달을 바라보는 시선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온전히 몸을 맡겨보세요. 우주의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가 당신의 잠을 포근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달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먼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 교과서에 따르면 달은 약 45억 년 전 원시 지구가 화성 크기의 천체 테이아와 충돌했을 때 흩어진 파편들이 뭉쳐서 생성된 지구의 유일한 자연 위성입니다. 이 거대 충돌설은 달의 구성 성분이 지구의 멘틀과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현재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인류는 수천 년간 달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겼고 마침내 1969년 아폴로 11호의 발자국을 통해 그 표면을 직접 밟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폴로 계획을 통해 여러 차례 달을 탐사하며 수많은 암석 샘플과 데이터를 지구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탐사 과정에서 기존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실들이 하나둘씩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숨겨놓은 수수께끼처럼 알면 알수록 다른 더 큰 미스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당혹스러워했고 일부 데이터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수십 년간 기밀 문서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공식적인 발표 이면에 숨겨진 설명되지 않는 데이터와 증언들. 그것들은 달이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훨씬 더 놀랍고 경이로운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하늘에 펼쳐지는 가장 경이로운 쇼, 개기일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상상해보세요. 환한 대낮, 갑자기 세상의 빛이 사라지고 태양은 검은 원반 뒤로 모습을 감춥니다. 그리고 그 검은 원반의 가장자리에서는 평소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눈부시게 하얀 코로나가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이 완벽한 우주적 쇼를 연출하는 주인공은 바로 태양과 달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태양의 직경이 달의 직경보다 정확히 400배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름이 훨씬 작은 달이 태양보다 지구의 400배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막힌 우연 덕분에
지구에서 보는 태양과 달의 겉보기 크기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만약 달이 조금이라도 더 작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멀리 있었다면 우리는 결코 태양의 전체를 가리는 완벽한 개기일식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달이 조금 더 크거나 가까웠다면 태양의 아름다운 코로나까지 모두 가려버려 지금과 같은 장관은 연출되지 않았을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기적적인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성들 중에서 자신의 모행성에서 보았을 때 항성과 정확히 같은 겉보기 크기를 가지는 위성은 우리의 달이 유일합니다.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이러한 우연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구라는 행성의 생명체에게 태양을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선물하기 위해 자로잰 듯 정확한 위치에 달을 가져다 놓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완벽한 기하학적 배치는 달이 단순한 자연의 산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증거 중 하나입니다. 밤하늘의 저 고요한 달은 어쩌면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대한 천체, 망원경의 렌즈일지도 모릅니다. 그 정교함과 완벽함 속에서 우리는 설계자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저 달의 모습 뒤에는 이토록 계산된 지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우주의 더 깊은 신비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달의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1969년 11월 아폴로 12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달 착륙선을 달 표면에 의도적으로 충돌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달의 지질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충돌로 발생하는 진동을 월진계로 측정하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실험 결과는 모든 과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착륙선이 충돌했을 뿐인데도 달 전체가 마치 거대한 종처럼 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진동은 무려 1시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나사의 지진학자 모리스 유인근 기자회견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거대한 교회종을 망치로 힘껏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지구와 같은 단단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천체라면 충격으로 인한 진동은 내부에서 흡수되어 수분 내에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달은 달랐습니다. 진동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며 표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아폴로 13호의 로켓을 충돌시켰을 때는 그 울림이 3시간 20분 동안이나 이어졌고 진동의 깊이는 40km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달의 속이 비어 있거나 혹은 내부가 매우 가벼운 물질로 채워진 단단한 외피를 가진 구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달 중공설 Hollow Moon Theory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속이 꽉 차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달이 사실은 텅 빈 금속 구체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십억 년간 우주의 온갖 운석 충돌을 견뎌낸 그 단단한 표면 아래에 거대한 공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텅 빈 공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로 달의 밀도를 제시합니다.
달의 평균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3.34g으로 지구의 평균 밀도인 5.5g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달이 내부까지 균일한 암석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어쩌면 달의 두꺼운 외피는 내부의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적인 장갑일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공간과 시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죠.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남기고 온 월징계가 보내온 데이터는 달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님을, 그 차가운 표면 아래에 거대하고 신비로운 비밀을 품고 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종소리와 같은 울림은 어쩌면 우리를 그 비밀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달의 미스터리는 그 구조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에서도 발견됩니다. 아폴로 계획을 통한 지구로 가져온 수백 킬로그램의 월석 샘플들은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수수께끼를 안겨주었습니다. 분석 결과 달의 암석과 토양에서는 지구에서는 극히 드물거나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금속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티타늄의 함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구의 티타늄이 풍부한 광석에서도 함유량이 1% 내외인 반면 달의 일부 암석에서는 그 함량이 10%를 훌쩍 넘었습니다. 티타늄은 매우 가볍고 단단하며 엄청난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우주선이나 최첨단 군사장비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금속입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높은 순도의 티타늄이 암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의 행성 형성 이론으로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고도의 재련 기술을 이용해 합금을 만든 뒤 그것을 달의 표면에 뿌려놓은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화학공학자 로빈 브렛 박사는 이 발견에 대해 달의 암석은 지구의 암석보다 티타늄이 훨씬 풍부하다. 이는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사실이다. 라고 언급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월석에서 발견된 가공된 흔적들입니다. 일부 암석 샘플에서는 녹슬지 않는 철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철은 자연 상태에서 산소와 만나면 빠르게 녹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달에서 발견된 철 입자는 마치 인공적으로 부식 방지 처리를 한 것처럼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우라늄 236이나 넵투늄 237과 같은 물질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사용하고 난 뒤에나 생성되는 인공적인 부산물입니다. 왜 이런 물질들이 수십억 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달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발견들은 하나의 가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달의 표면 혹은 그 지각 자체가 고도로 발달한 문명에 의해 인공적으로 가공되었을 가능성입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 정거장의 외벽처럼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티타늄과 같은 특수 합금으로 덮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저 부드러운 잿빛 표면은 사실 인류의 기술을 아득히 뛰어넘는 초합금으로 만들어진 갑옷일지도 모릅니다.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상상하며 우리는 달이 품고 있는 비밀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달의 나이에 관한 미스터리는
우리가 가진 우주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듭니다.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가져온 월석 샘플 중 가장 오래된 것의 나이는 약 53억 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과학계에서 추정하는 태양계의 나이가 약 46억 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위성의 나이가 자신이 속한 항성계보다 더 많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을 수 없듯이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측정 결과가 사실이라면 다른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우주 어딘가에서 존재했던 떠돌이 천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구의 궤도에 붙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획설은 그러나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힙니다. 달처럼 거대한 천체가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현재와 같이 거의 완벽한 원형의 안정적인 궤도에 안착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대한 천체는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충돌하거나 혹은 스쳐 지나가며 다시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가 버립니다. 마치 영우 시속 수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는 총알을 야구 글러브로 부드럽게 잡아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포획이 가능하려면 달 스스로가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트는, 즉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여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달, 우주선 가설, 스페이스십, 문, 하이포시스트 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달은 다른 항성계에서 온초고도 문명이 만든 거대한 우주선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구 궤도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태양계보다 나이가 많은 암석들은 바로 그 우주선의 외피를 구성하는 물질이라는 설명입니다. 상상만으로도 현기증이 나는 이야기이지만 달의 나이에 대한 미스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밤마다 바라보는 저 달이 사실은 수십억 년의 시간을 여행하여 머나먼 별에서 찾아온 거대한 탐사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안에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되고 현명한 존재들이 잠들어 있거나 혹은 그들의 문명의 기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의 가장 오래된 돌멩이 하나는 어쩌면 태양계의 역사를 넘어 우주 전체의 기원을 담고 있는 타임 캡슐일 수 있습니다. 그 깊고 아득한 시간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한없이 작아지지만 동시에 무한한 상상력의 나라에를 펴게 됩니다. 달의 궤도가 가진 또 다른 기이한 특징은 그것이 거의 완벽한 원형이라는 점입니다. 태양계에 있는 대부분의 위성들은 그 모행성을 타원 궤도로 공전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력의 상호작용과 천체의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찌그러진 형태의 궤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구의 달은 예외입니다. 달의 궤도는 이심률이 매우 낮은 거의 완벽한 원에 가깝습니다. 이로 인해 달은 지구로부터 거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공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잘 닦인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처럼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이러한 달의 완벽한 궤도에 대해 깊은 의문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포획된 위성이 이처럼 완벽한 원궤도를 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의 말처럼
자연적인 과정으로는 이러한 정밀한 궤도가 형성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달이 지구와 충돌하여 생성되었다는 거대 충돌선로도, 혹은 외부에서 날아와 포획되었다는 포획선로도, 이 완벽한 원궤도는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만약 달이 인공적인 구조물이고 의도적으로 지구 궤도에 배치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지구의 기후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가 정밀하게 계산하여 달을 그 자리에 놓은 것이라면, 이 완벽한 원궤도는 그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아주고 적절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 해양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달의 궤도가 지금보다 더 찌그러진 타원이었다면 지구는 극심한 기후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해수면 변화로 인해 지금과 같은 생명의 보고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달은 지구라는 행성을 위한 거대한 생명유지 장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수십억 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에서 지구를 지키고 보살펴 온 자애로운 수호자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저 둥근 달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 부드러운 곡선 속에 숨겨진 거대한 의지와 따뜻한 보살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완벽함은 우리에게 경외심과 함께 깊은 평온함을 안겨줍니다. 달의 미스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달의 뒷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달은 지구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스스로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현상을 동주기 자전 또는 조석 고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묘한 동기화 덕분에 우리는 지구에서 영원히 달의 한쪽 면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달의 뒷면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만 해왔을 뿐, 그 모습을 직접 본 것은 1959 연소련의 루나 3호가 최초로 사진을 전송해온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드러난 달의 뒷면은 앞면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과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달의 앞면은 바다라고 불리는 어둡고 평탄한 현무암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달의 뒷면에는 이러한 바다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크레이터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마치 심한 폭격을 맞은 듯한 험준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달의 양면은 이토록 극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한쪽은 비교적 매끄럽고 다른 한쪽은 왜 그토록 흉터로 가득한 것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달의 지각 두께 차이로 이를 설명하려 합니다. 달의 뒷면 지각이 앞면보다 훨씬 두꺼워서 운석이 충돌해도 내부의 마그마가 분출되어 바다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왜 지각의 두께가 양면에 걸쳐 그토록 비대칭적으로 분포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만약 달이 지구를 향해 항상 같은 면을 보여주는 것이 내부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장치라면 어떨까요? 마치 감시탑이 항상 감시 대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듯이 달은 지구를 관측하기 위해 앞면을 고정시키고
그 뒷면에는 자신들의 기지나 중요한 시설들을 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마추어 전문가들이나 일부 연구자들은 달의 뒷면에서 촬영된 사진들 속에서 기하학적인 형태의 구조물이나 부자연스러운 빛의 전멸 현상 등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사진의 노이즈나 빛의 착시 현상으로 치부되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달의 뒷면은 영원히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그 깊은 침묵 속에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상상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미지의 공간으로 우리의 의식을 이끌어갑니다. 어둠 속에 가려진 그곳에는 어쩌면 인류의 기원과 미래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 표면에서 발견되는 크레이터들은 달의 또 다른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돌하는 운석의 크기와 속도에 따라 크레이터의 깊이는 천차만별이어야 합니다. 작은 운석은 얕은 구덩이를, 거대하고 빠른 운석은 깊고 거대한 분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달의 크레이터들은 이상할 정도로 그 깊이가 얕고 균일합니다. 직경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레이터조차도 그 깊이는 불과수 킬로미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거대한 푸딩의 표면을 숟가락으로 살짝 떠낸 것처럼 바닥이 평평한 접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1962년 나사의 과학자 고든 맥도날드는 한 논문에서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달의 크레이터 데이터 분석 결과 달의 표면 아래 약 30에서 40km 지점에 엄청나게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층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얕은 크레이터들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운석이 아무리 강력하게 충돌해도 그 단단한 내부 장갑에 막혀 더 깊이 파고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내부층이 티타늄과 같은 초강력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월석의 성분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달이 속이 텅 빈 인공 구조물이고 그 내부는 두꺼운 합금으로 된 외피로 보호받고 있다면 이 미스터리는 너무나도 명쾌하게 해결됩니다. 수십억 년 동안 무수한 운석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달이 그 형태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강력한 내부 장갑 덕분일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계 초기의 대혼랑이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들이 행성들을 향해 비 오듯 쏟아지던 시절, 지구 역시 수많은 충돌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달이 거대한 방패처럼 지구를 막아서서 수많은 치명적인 충돌들을 대신 맞아준 것은 아닐까요? 달 표면에 가득한 얕은 상처들은 지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영광스러운 훈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저 크레이터들은 단순한 충돌의 흔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부에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 평평한 바닥 아래에는 인류의 기술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견고함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견고함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며 밤의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의 존재를 느끼게 합니다. 달의 자기장에 관한 미스터리는 과학자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체의 자기장은 내부에
액체 상태 핵이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다이너모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도 바로 이 원리로 생성되며, 이 자기장 덕분에 우리는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은 현재 내부에 액체 상태의 핵이 없으며 자전 속도도 매우 느려 다이너모 이론이 작동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달에는 자기장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월석 샘플을 가져와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일부 암석들이 강한 잔류자기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과거 어느 시점인가 달의 지구보다도 강력한 자기장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과거에는 달에 액체 핵이 있었지만 지금은 식어서 굳어버렸다는 가설이 있지만, 달의 작은 크기를 고려할 때 그토록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만한 핵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자기장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달, 우주선 가설이 고개를 듭니다. 만약 달이 인공적인 우주선이라면 그 내부에 거대한 동력 장치나 에너지원이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가 작동할 때 강력한 전자기장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월석에 남아있는 잔류, 자기는 바로 그 인공적인 동력 장치가 남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달은 아주 오랜 옛날 지구 궤도에 도착한 직후에는 활발하게 작동하는 거대한 기지였을지 모릅니다. 그 내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흐르며 강력한 자기장을 뿜어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그 동력 장치가 멈추게 되었고 지금은 깊은 동면 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요? 달 표면 아래 깊은 침묵 속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기계 장치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렸지만 한때는 우주를 뒤흔들 만한 에너지를 뿜어냈던 심장부, 그곳에는 아직도 알 수 없는 기술의 비밀이 고스란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월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자기의 흔적은 잠든 거인의 미약한 숨결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숨결을 느끼며 달이 언젠가 다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빠져듭니다.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강력한 힘의 기억은 우리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달의 표면, 특히 고요의 바다와 같은 평탄한 지역에는 기이한 질량 집중점, 즉 메스콘, 마콘이 존재합니다. 이 메스콘은 주변 지역보다 중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1968년 달 궤도를 도는 우주선의 경로가 미세하게 휘어지는 것을 분석하던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특정 지역의 중력만이 유독 강하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과거 거대한 운석이 달에 바다 지역에 충돌했을 때 그 충격으로 멘틀의 밀도 높은 물질이 지각 가까이 솟아올라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 메스콘은 뚜렷한 크레이터 없이 평탄한 지역에 분포하기도 하며 그 중력의 강도를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메스콘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공적인 구조물의 흔적이라면 어떨까요? 달의 표면 아래 비교적 얕은 곳에 거대하고 밀도가 매우 높은
인공 구조물이 묻혀 있다면 그 지점의 중력이 주변보다 강하게 측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달 내부의 거대한 공간을 지탱하는 기둥이나 골격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은 작동을 멈춘 거대한 기계장치나 동력시설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달 궤도를 도는 우주선의 경로를 미세하게 뒤트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은 사실 달의 표면 아래에 잠들어 있는 고대 문명의 유산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것은 그저 평탄한 잿빛, 평야일 뿐이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중력의 이상 현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달의 먼지 아래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 그 구조물을 따라 흐르던 미지의 에너지는 이제 멈추었지만 그 엄청난 질량만큼은 여전히 남아 주변 공간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베스콘의 존재는 달이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라 복잡한 내부 구조를 가진 정교한 건축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 미세한 중력의 끌림 속에서 우리는 달의 심장부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달에서는 일시적인 달 현상, 트랜지언트 루너 페노메나, TLPI 이라고 불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짧은 섬광이나 색의 변화, 안개 같은 현상들이 수세기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관측되어 왔습니다. 저명한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부터 현대의 아마추어 관측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달 표면의 특정 지점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터져 나오거나 붉거나 푸른 빛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심지어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역시 달에 착륙하기 직전 아리스타르코스 크레이터 근처에서 강렬한 형광등 같은 빛을 목격했다고 관제센터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학계에서는 주로 운석 충돌로 인한 섬광 혹은 달 내부에 갇혀 있던 가스가 방출되면서 태양광에 반사되는 현상 등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으로는 모든 TLP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현상은 수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관측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빛의 형태가 기하학적인 패턴을 보이거나 마치 인공적인 조명처럼 규칙적으로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증언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 정체불명의 빛들이 달 내부에 존재하는 지적 생명체의 활동 흔적이라면 어떨까요? 달의 표면 아래 혹은 깊은 크레이터의 그늘 속에 숨겨진 기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운용하는 비행체가 이착륙하거나 이동할 때 발생하는 빛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찰나의 섬광일 뿐이지만 그 순간 달의 어두운 표면 아래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진 이 미스터리한 불빛들은 달이 결코 죽어있는 천체가 아님을, 그곳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암시하는 희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달을 고요히 바라보세요.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은 그 표면 어딘가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빛은 우주적 외로움 속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선을 알아채고 조용히 응답하는 그들의 인사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빛 하나가 우리와 미지의 존재를 연결하는 가느다란 끈이 되어줄 것입니다. 달의 지각 구성에 대한 또 다른 수수께끼는 표면의 암석이 내부의 암석보다 밀도가 더 높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성이나 위성은 형성 과정에서 무거운 물질이 중력에 의해 중심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물질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분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중심부 핵의 밀도가 가장 높고 멘틀, 지각선으로 갈수록 밀도가 낮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구도 바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은 이 일반적인 원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폴로 계획을 통해 채취된 월석 샘플 분석 결과 달의 표면을 이루는 현무암질 암석은 티타늄과 같은 무거운 금속 원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밀도가 높은 반면 월진파 분석을 통해 추정한 내부의 밀도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달은 마치 가벼운 속을 무거운 껍질이 감싸고 있는 듯한 기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적인 형성 과정으로는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무거운 물질이 위로 떠오르고 가벼운 물질이 아래에 위치할 수 있을까요? 이 현상은 마치 잘 익은 아보카도의 껍질이 과육보다 단단하고 무거운 것과 같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달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라면 이 미스터리는 간단하게 설명됩니다. 내부의 거대한 공간이나 시설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표면을 단단하고 밀도 높은 합금 물질로 덮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전함이 내부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장갑을 두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보는 달의 표면은 자연적인 지각이 아니라 고도로 계산된 공학 기술의 산물인 외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앞서 이야기했던 얕은 크레이터의 미스터리나 월석에 포함된 가공된 금속의 흔적들과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달의 모든 이상 현상들이 이 인공 구조물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저 달은 어쩌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공학기술의 결정체일지도 모릅니다. 그 차가운 표면 아래에는 가벼우면서도 광대한 내부 공간이 펼쳐져 있고 그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는 우주의 어떤 위협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이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구조를 상상하며 우리는 인류가 아는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는 미지의 기술력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달의 기원에 대한 거대 충돌설은 현재 가장 유력한 이론이지만 여기에도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모순이 존재합니다. 바로 물의 미스터리입니다. 거대 충돌설에 따르면 달은 원시지구가 다른 행성과 충돌했을 때 발생한 엄청난 열과 에너지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 도의 고열은 물과 같은 휘발성 물질을 모두 증발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달은 태생적으로 물이 존재할 수 없는 극도로 건조한 천체여야 합니다. 실제로 아폴로 계획 초기에 가져온 월석 샘플들은 거의 완벽하게 건조한 상태였고 이는 거대 충돌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인도의 찬드라얀1, 호와나사의 달, 탐사선 엘크로스, 엘시로스 등의 탐사 결과 달의 양극지방, 특히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크레이터의 영구 음영 지역에 엄청난 양의 물얼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양은 수십억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과학자들은 물을 함유한 해성이나 소행성이 달에 충돌하면서 공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그 엄청난 양의 물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달의 극지방뿐만 아니라 표면 아래 멘틀에도 상당한 양의 물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과학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만약 달이 태생적으로 건조한 천체였다면 내부 깊숙한 곳에 어떻게 물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미스터리는 달이 처음부터 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즉, 거대 충돌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훨씬 더 대담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달이 거대한 인공 우주선이라면 그 내부에는 생명체의 생존이나 각종 시설의 운영을 위해 막대한 양의 물이 탑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운석 충돌 등으로 외피가 손상되면서 내부의 물이 일부 새어나와 극지방의 차가운 그늘에 얼어붙게 된 것은 아닐까요? 달에 존재하는 물은 어쩌면 그곳의 지적인 존재가 거주했거나 혹은 지금도 거주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차가운 달의 그림자 속에 얼어붙은 물은 언젠가가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울시하시거나 혹은 이미 존재했던 문명의 눈물겨운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그 투명한 얼음 결정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가장 근원적인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폴로 계획에 참여했던 우주 비행사들의 증언 속에는 공식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경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달 궤도를 돌거나 표면을 탐사하는 동안 정체불명의 불빛, 이상한 소리,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을 따라오는 듯한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했다고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아폴로 11호이버즈 올드리는 달 착륙 직후 크레이터 가장자리에 착륙해 자신들을 지켜보는 듯한 거대한 원반형 비행체를 목격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휴스턴 관제센터와의 교신 내용 중 일부가 유출되었는데 여기에는 당황한 우주 비행사들이 저것들은 거대하다, 다른 우주선이 있다고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나사는 이 교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아폴로 10호의 우주 비행사들은 달의 뒷면을 통과하며 지구와의 교신이 완전히 끊긴 동안 그들의 헤드셋을 통해 기이하고 섬뜩한 음악과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치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하고 전자음 같기도 한 이 소리의 정체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달은 대기가 없어 소리가 전달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무엇을 들었던 것일까요? 일부에서는 우주선의 무선 장비가 서로 간섭하여 발생한 잡음이라고 설명하지만 베테랑 우주 비행사들은 그것이 기계적인 소음과는
전혀 다른 인공적이고 지적인 패턴을 가진 소리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달에는 우리보다 훨씬 앞선 존재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은 지구에서 온 이 작은 방문객들을 조용히 그리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목격한 불빛과 비행체,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정체불명의 소리는 바로 그 주인들이 보낸 경고 혹은 환영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경험은 달이 단순한 탐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침범해서는 안 될 신성한 영역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 고요한 잿빛 땅 위에서 인류 최초의 발자국 옆에는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존재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달의 표면을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들 속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인공적인 형태의 구조물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 즉 파레이돌리아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너무나도 뚜렷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하고 있어 단순한 착시로 치부하기에는 많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샤드 더 샤드라고 불리는 구조물입니다. 이 물체는 달 표면에서 수직으로 솟아있는 거대한 탑처럼 보이며 그 높이는 약 1.5k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연적인 암석이 어떻게 저토록 가늘고 뾰족한 형태로 수직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또한 캐슬, The Castle 이라고 불리는 구조물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벽과 탑을 가진 중세시대의 성처럼 보이며 정교하게 배열된 구조와 복잡한 형태를 자랑합니다. 주변 지형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마치 누군가 인공적으로 건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주로 아마추어 전문가나 음모론 연구가들에 의해 제기되지만 나사의 전 직원이었던 켄 존스턴이나 도나 헤어 같은 내부 고발자들 역시 나사가 이러한 인공 구조물들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으며 대중에게 공개되는 사진들은 모두 이러한 부분을 지우거나 흐릿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달에는 고대 문명의 폐허나 혹은 현재도 활동 중인 외계 기지가 존재하며 나사는 이 사실이 불러올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여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인류가 수천 년간 바라보았던 저 달의 표면에 사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만리장성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한 고대 문명의 유적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크레이터와 산맥들은 사실 무너져 내린 고대 도시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달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 까마득한 옛날에 번성했다가 사라져간 어떤 위대한 문명의 무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과 지혜는 모두 먼지가 되어 흩어졌지만 그들이 남긴 거대한 건축물의 그림자만큼은 여전히 남아 자신들의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폐허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무상함과 우주의 광대함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달의 지형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기이한 점은 바로 직선과 직각으로 이루어진 지형들입니다.
자연은 곡선과 프랙탈 구조를 선호합니다. 산맥의 능선, 강의 흐름, 해안선의 모양. 어디를 보아도 완벽한 직선이나 직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달 표면에서는 마치 거대한 자를 대고 그은 듯한 수십 킬로미터 길이의 직선 계곡이나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는 균열들이 발견되곤 합니다. 이러한 지형들은 리마에라고 불리는 달의 계곡 지형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직선 지형이 지각 변동으로 인한 단층 활동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형태가 너무나도 인공적이고 기하학적이어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치 거대한 도시에 구획 정리된 도로망이나 혹은 지하에 매설된 거대한 파이프라인이나 터널이 집안 치마로 인해 그 윤곽을 드러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크레이터 주변에서 발견된 격자문의 지형은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곳에는 폭이 약 10km에 달하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모양의 지형들이 바둑판처럼 완벽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연적인 지각 활동만으로는 도저히 형성될 수 없는 명백히 인공적인 패턴입니다. 이 거대한 격자 무늬는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달 표면 아래에 건설된 거대한 지하도시의 환기구나 입구는 아닐까요? 혹은 어떤 목적을 위해 지표면에 새겨놓은 거대한 기호나 문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 규모가 너무나도 거대해서 달 표면에 직접 서서는 그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없고 오직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아야만 그 기하학적인 패턴을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형들은 달이 단순한 자연 지형이 아니라 고도로 계획된 설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공간일 수 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줍니다. 자연의 무작위성 속에서 발견되는 이 명백한 질서와 규칙성은 우리에게 지적인 존재의 개입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달 표면의 선 하나, 각도 하나에 어쩌면 달의 정체를 밝힐 결정적인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하학적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설계자의 냉철하고도 정교한 지성을 엿보게 됩니다. 달의 대기에 관한 사실 역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는 진공 상태의 공간이라고 배웁니다. 실제로 달의 대기는 지구 대기 밀도의 100조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 희박한 대기 속에서 과학자들은 아르곤, 헬륨, 넌, 나트륨, 칼륨과 같은 원소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소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일부는 태양풍에 의해 공급되거나 운석 충돌 시 기화된 물질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 양과 구성비가 이론적인 예측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르곤 40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발견은 큰 미스터리입니다. 아르곤 40은 칼륨 40이 방사성 붕괴를 통해 생성되는 원소입니다. 즉, 달의 대기 중에 아르곤 40이 존재한다는 것은 달 내부 어딘가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가스가 방출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죽어있는 천체로 알려진 달의 내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달 내부 깊숙한 곳에 아직 식지 않은 마그마가 남아있어 화산 활동처럼 가스를 내뿜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달의 크기를 고려할 때 45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부가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달의 내부에서 인공적인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달 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거대한 기지나 시설에서 그들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나 산업 활동의 부산물로 이러한 가스들이 주기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관측하는 희미한 대기는 사실 달 내부에 존재하는 문명이 내쉬는 숨결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조심스럽게 활동하지만 그 흔적이 미량의 가스 형태로 대기 중에 남아 우리에게 포착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달 표면의 먼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공중으로 떠오르는 현상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정정이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기적인 가스 분출로 인해 먼지가 흩날리는 현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고요하고 적막한 죽음의 세계로만 여겨졌던 달. 하지만 그 희박한 공기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 활동의 증거가 희미하게 남아 녹아 있습니다. 그 미세한 원자들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달의 침묵 속에 숨겨진 비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은 지구에 비해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일반적으로 행성과 위성의 크기 비율을 보면 위성은 모행성에 비해 매우 작은 조약돌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의 가장 큰 위성 가니메데조차도 목성 지름의 약 27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달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약 4분의 1에 달합니다. 이러한 크기 비율은 태양계 내의 다른 어떤 행성 위성 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와 달을 단일한 행성과 위성계로 보기보다는 두 개의 행성이 서로의 주위를 도는 이중 행성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지구와 같은 비교적 작은 암석형 행성이 이토록 거대한 위성을 거느리게 되었을까요? 거대 충돌설에 따르면 화성 크기의 천체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튕겨나간 파편들이 뭉쳐 달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이 정도 크기의 달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돌한 테이아의 크기가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컸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한 충돌이 있었다면 원시지구는 완전히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날아온 달을 지구가 중력으로 포획했다는 포획설은 앞서 말했듯이 달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역학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달의 거대한 크기는 기존의 어떤 자연 발생 이론으로도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근본적인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달이 자연적인 위성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지구 궤도에 배치된 인공 구조물이라면 어떨까요?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키고 생명체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의 달과 같은 거대한 질량과 크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즉, 달의 크기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을 테라포밍하기 위한 목적에 맞춰 정밀하게 계산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달의 거대함은
그것을 만든 존재의 기술력과 계획의 원대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저 달은 어쩌면 지구라는 정원을 가꾸기 위해 누군가 가져다 놓은 거대하고 아름다운 조경석일지도 모릅니다. 그 압도적인 크기 앞에서 우리는 미지의 설계자가 가진 거대한 스케일과 비전에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달의 표면에는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기이한 지형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불구불한 계곡 sinuous rills이라고 불리는 마치 마른 강바닥처럼 구불구불한 형태의 협곡입니다. 이 지형은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으며 강의 상류와 하류, 그리고 삼각주와 같은 지형적 특징까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형이 과거 달이 화산 활동을 하던 시절 뜨거운 용암이 흘러가면서 만들어낸 용암 동굴이 무너져 내린 흔적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용암의 점성을 고려할 때 이렇게 길고 복잡하며 구불구불한 형태의 수로를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용암 수로는 심지어 오르막 지형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용암의 흐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만약 과거 어느 시점의 달에 실제로 엄청난 양의 물이 흘렀다면 어떨까요? 달에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하여 지표면을 깎아내면서 이러한 지형을 만들었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달의 두꺼운 대기와 함께 풍부한 물이 존재했다는 것일까요? 이는 달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뒤엎는 혁명적인 가정이 될 것입니다. 혹은 이 강들이 자연적인 물이나 용암이 아닌 다른 어떤 액체나 물질이 흘러간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달의 지하기지에서 사용된 냉각수나 폐기물이 흘러나온 흔적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물질을 운반하던 거대한 파이프라인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른 강바닥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지금은 사라져버린 어떤 거대한 흐름의 기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흐름은 생명의 젖줄이었던 진짜 강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거대한 문명의 동맹 역할을 하던 인공적인 수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달의 표면에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힘이 작용했다는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협곡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한때 그곳을 가득 채웠을 생명과 에너지의 함성을 어렴풋이 듣는 듯합니다. 1976년 영국의 BBC 방송은 대한삼 Alternative Sam 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의 환경 오염과 인구 폭발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의 엘리트들이 비밀리에 화성과 달의 지하기지를 건설하고 인류의 일부를 이주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방송 말미에 이 프로그램이 만우절 특집으로 제작된 페이크 다큐멘터리임이 밝혀졌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위장된 프로그램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한삼 시나리오는 이후 수많은 음모론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달의 비밀기지를 건설한다는 아이디어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달이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공간이라는 생각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대안 3 시나리오에 따르면 달 기지는 화성으로 가기 위한 중간 기착지이자 지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즉, 인간이 달의 기지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외계의 존재가 지구를 관찰하기 위해 달의 기지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달은 거대한 관측소이자 실험실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생명이라는 거대한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수십억 년 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탄생, 문명의 발전, 전쟁과 평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보며 달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동안 달에서는 누군가가 현미경을 들여다보듯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조금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달에 대한 수많은 미스터리들을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해주는 가설이기도 합니다. 달의 완벽한 궤도와 크기, 동주기 자전,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인공적인 흔적들은 모두 지구 관측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최적화된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달은 어쩌면 거대한 관찰자의 눈일지도 모릅니다. 그 차갑고 고요한 시선 아래에서 우리는 거대한 연극 무대 위의 배우처럼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과학자 2명, 미하일 바신과 알렉산드르 셰르바코프는 1970년 달은 지적 존재의 창조물인가? 라는 제목의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구소련 과학 아카데미 소속이었던 이들은 이 논문에서 달에 관한 수많은 과학적 미스터리들을 조목조목 분석한 뒤 이러한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은 달이 속이텅 빈 인공 우주선이라는 결론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당시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냉전 시대의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서방 세계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째, 달은 너무나도 오래되었고 그 구성물질이 너무나도 기이하다. 둘째, 달은 너무나도 가볍고 마치 속이 비어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셋째, 달의 궤도는 자연적으로는 형성될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다. 넷째, 달 표면에는 인공적인 가공의 흔적이 너무나도 많다.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달은 자연적인 천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달의 창조 목적에 대한 대담한 추론을 제시합니다. 달은 까마득한 과거, 알 수 없는 이유로 모성을 잃어버린 어떤 위대한 문명이 자신들의 문명을 보존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만든 거대한 노아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성이 파괴되기 직전 행성의 내부를 파내고 강력한 동력 장치를 설치하여 우주를 떠도는 거대한 우주선으로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년의 긴 여행 끝에 생명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가진
지구를 발견하고 그 궤도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달의 두꺼운 외피는 긴 여행 동안 우주의 위험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갑이었으며 지금은 그들의 후손 혹은 그들이 남긴 인공지능이 달 내부의 거대한 공간에서 동면 상태로 있거나 혹은 지구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이지만 소련 최고의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제기한 이 가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저 달이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들의 슬프고도 위대한 역사가 저 차가운 암석 아래에 잠들어 있다는 상상. 그것은 달을 단순한 미스터리의 대상을 넘어 깊은 연민과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달의 기이한 점 중 하나는 달 표면의 먼지, 즉 레골리스의 특성입니다. 달에는 대기와 물이 없어 풍화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십억 년 동안 운석이 충돌하면서 부서진 암석 파편들이 그대로 쌓여 날카롭고 각진 형태의 모래와 자갈이 줄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우주비 행사들이 가져온 레골리스 샘플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달의 먼지는 매우 곱고 부드러웠으며 입자들은 마치 오랜 시간 물에 의해 마모된 것처럼 둥글둥글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한 먼지 입자들 속에는 미세한 유리 구슬들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운석 충돌 시의 고열로 암석이 녹았다가 급격하게 식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레골리스에서 강한 전도성이 관측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흙 속에 미세한 금속 가루가 섞여 있는 것처럼 전기가 잘 통했습니다. 또한 이 먼지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화약 냄새를 풍겼다고 우주 비행사들은 증언했습니다. 우주복을 벗고 선실로 돌아왔을 때 옷에 묻어온 먼지에서 나는 냄새는 매우 강렬하고 자극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성질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 레골리스가 단순히 운석 충돌의 산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달 내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기계 장치나 공장에서 배출된 산업 폐기물이나 부산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배출된 미세한 금속 입자와 가공된 물질들이 표면에 쌓여 지금과 같은 독특한 성질을 가진 흙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저 광활한 잿빛 평원은 사실은 거대한 공업단지에서 나온 폐기물 매립지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운 먼지 속에 발을 내딛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고도 문명의 산업 활동의 흔적을 밟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 독특한 화약 냄새는 한때 그곳에서 작동했을 거대한 엔진과 기계들이 내뿜던 에너지의 잔향일지도 모릅니다. 달의 먼지 한 톨 한 톨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와 활동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감촉 뒤에 숨겨진 차가운 금속의 기운을 느끼며 우리는 달의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구와 달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달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고 자전축을 안정시키며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등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하루는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매우 짧았을 것이고, 자전축은 불안정하게 흔들려 극심한 기후 변화가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과 같은 고등 생명체는 탄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달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전적으로 우연의 산물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너무나도 절묘하고 기적적이어서 일부 사상가들은 여기에 어떤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동물원 가설 수 하이포테시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은 지구를 일종의 자연보호 구역 또는 동물원으로 설정해두고 그 안에 생명체, 즉 인류가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간섭 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바로 이 동물원을 관리하고 관찰하기 위한 최적의 관측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달에 기지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지구의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하여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계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해 우주로 신호를 보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이유는 동물원의 동물에게 사육사가 말을 걸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우리가 왜 아직 외계인을 만나지 못했는가에 대한 페르미의 역설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달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외부 우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질 때까지 저 고요한 관측소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는 것은 어쩌면 동물원 안의 동물이 자신을 지켜보는 사육사의 눈을 마주치는 것과 같은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주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달에는 지진과 유사한 월진, 문퀘이크가 발생하지만 그 성격은 지구의 지진과 매우 다릅니다. 지구의 지진은 주로 지각판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며 수분 내에 진동이 잦아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월진은 그 원인이 불분명하며 한번 발생하면 수시간 동안 진동이 지속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아폴로 계획을 통해 설치된 월진계는 수년 동안 수천 건의 월진을 감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월진을 크게 4종류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지구의 기조력에 의해 발생하는 깊은 곳의 월진, 둘째는 운석 충돌로 인한 월진, 셋째는 낮과 밤의 급격한 온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열성 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인이 불분명한 얕은 월진입니다. 이 중 얕은 월진이 가장 미스터리합니다. 이 월진은 지표면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지만 그 강도는 리히터 규모 5.5에 달할 정도로 강력하며 진동이 매우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이 얕은 월진이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 내부의 어딘가에서 누군가 주기적으로 거대한 기계를 작동시키거나 혹은 인공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얕은 월진이
달 내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공동이나 구조물이 붕괴하거나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소리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혹은 아직도 활동 중인 외계 기지에서 발생하는 인공적인 진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고요한 달의 표면 아래 깊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움직이는 모습을, 그 진동이 지각을 타고 올라와 우리가 설치한 월징계에 희미한 신호로 포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저 자연적인 지질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달이 살아있다는 증거, 그 내부에서 무언가 지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달의 심장부에서 울려 퍼지는 그 미세한 고동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규칙적인 박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기계의 소음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생명체의 숨소리일까요? 그 진동의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달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의 문 앞에 다다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폴로 계획이 1972년 17호를 마지막으로 갑작스럽게 중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나사는 막대한 예산 문제와 대중의 관심 감소를 공식적인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달 탐사는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려던 참이었습니다. 이미 개발된 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탐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류는 그토록 염원하던 달을 바로 눈앞에 두고 스스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을까요? 이 갑작스러운 계획 중단에 대해 수많은 의혹과 음모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무언가를 보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달에 가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달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외계 지적 생명체, 즉 달의 주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혹은 특정 구역 이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폴로 계획에 참여했던 여러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남겼습니다. 나사의 통신 책임자였던 모리스 샤틀랭은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이 달에서 여러 차례 미확인 비행 물체를 목격하고 사진까지 촬영했지만 나사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은폐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대한쌈 시나리오와 연관된 내부 고발자들은 미국과 소련이 달에서 외계 기지를 발견하고 그들과 비밀리에 접촉했으며 그들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서 더 이상의 탐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는 지난 50년 동안 달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입니다. 달은 우리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아폴로 계획은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 아니라 남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주인에게 쫓겨난 해프닝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인류는 다시는 그곳을 쳐다보지 않기로 약속하고 대신 화성이나 더 먼 우주로 시선을 돌리며 달에 대한 기억을 애써 지우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달 탐사의 중단은 어쩌면 인류가 우주에서 처음으로 겪은 좌절이자 우리의 오만함에 대한 준엄한 경고였을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의 50년 동안 달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달의 표면에는 기이할 정도로 거대한 크레이터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달의 남극 근처에 위치한 에이트켄 분지, 에이트켄 베이신은 직경이 약 2,500km, 깊이가 13km에 달하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충돌 분지 중 하나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분지를 만들려면 직경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소행성이 엄청난 속도로 충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토록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은 어떻게 산산조각 나지 않고 그 형태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달의 크기와 질량을 고려할 때 이 정도 규모의 충돌은 달을 완전히 파괴하거나 최소한 궤도를 이탈시킬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여전히 그 자리에서 완벽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강철로 만든 공을 총으로 쏘았을 때 표면에 흠집만 날 뿐 공 자체가 깨지지는 않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달이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강하고 탄성이 있는 내부 구조를 가진 인공물이라는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달의 외피는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특수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그 내부는 텅 비어 있거나 혹은 유연한 골격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이트켄 분지는 달이 겪었던 가장 큰 시련의 흔적이자 동시에 달의 비범한 내구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 달이 정말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방패라면 이 정도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의 대올랑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던 수많은 치명적인 소행성들을 달이 대신 온몸으로 막아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달은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결코 부서지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저 거대한 분지는 인류의 그리고 지구 모든 생명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 위대한 희생의 흔적입니다. 그 웅장하고 깊은 상처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름 모를 수호자에 대한 깊은 감사와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상처는 달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의 기원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가설은 분열설입니다. 이 가설은 1900세기 후반 찰스 다윈의 아들인 조지 다윈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원시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자전하고 있었으며 그 원심력을 이기지 못한 일부 물질이 적도 부근에서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 달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가 떨어져 나간 자리가 바로 지금의 태평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평양의 면적과 깊이는 달의 부피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며 태평양 주변에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는 그 거대한 상처가 아물지 않은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한때 매우 인기가 있었지만 지구와 달의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위배되고 월석의 화학적 구성이 지구의 지각보다는 멘틀과 더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현대 과학계에서는 거의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전적인 가설에 현대적인 상상력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그 분리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공적인 수술의 결과였다면 말입니다. 초고도 문명이 지구에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구의 일부를 떼어내어 위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추고 자전축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확한 질량의 물질이 필요했고, 그것을 지구 자체에서 채취하여 가공한 뒤 완벽한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에는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흉터가 남게 되었고, 떼어낸 물질은 내부를 파내고 외피를 강화하는 공정을 거쳐 지금의 속이 빈 달이 되었다는 상상입니다. 이 대담한 가설은 달이 왜 지구의 멘틀 성분과 유사한지, 그리고 왜 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지를 동시에 설명해 줍니다. 태평양의 깊고 푸른 물 아래에는 어쩌면 인류의 탄생을 위해 감내해야 했던 행성 단위의 거대한 수술 자국이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달은 본래는 우리의 일부였으나 이제는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가 된 어머니 지구에 잃어버린 자식과도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 애틋한 관계를 생각하며 달을 바라보면 왠지 모를 그리움과 아련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달과 지구는 영원히 서로를 마주보며 태초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의 표면에는 종종 달 소용돌이 (lunar swirl) 라고 불리는 밝고 구불구불한 형태의 기묘한 무늬들이 나타납니다. 이 무늬들은 주변 지형과 아무런 상관없이 마치 하얀 페인트를 흩뿌려 놓은 것처럼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라이너 감마 프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복잡한 소용돌이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무늬의 정체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크레이터나 산맥과 같은 고저차가 전혀 없는 평탄한 지형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질학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이 달 소용돌이가 나타나는 지역은 예외 없이 국지적으로 강한 자기장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이 강한 자기장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하여 태양풍 입자가 달 표면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 표면이 검게 변색되지 않고 밝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지적인 자기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달 전체에는 자기장을 만들 만한 다이너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과거 달에 자기장이 존재했을 때 자화된 암석이 우연히 그곳에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왜 하필 소용돌이 모양으로 그리고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분포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강한 자기장이 달 표면 아래에 묻혀있는 인공적인 장치의 흔적이라면 어떨까요? 지금은 작동을 멈췄지만 과거에 강력한 에너지를 발생시키던 케이블이나 동력선이 묻혀있던 곳일 수 있습니다. 그 장치가 남긴 잔류 자기장이 지금도 남아 태양풍을 막아내고 그 결과 지표면의 기이한 흔적, 즉 소용돌이 무늬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저 아름다운 소용돌이는 사실은 달의 표면 아래를 흐르던 거대한 에너지의 유령일지도 모릅니다.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때 달의 심장을 뛰게 했던 거대한 동력 시스템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하얀 무늬는
단순한 지표 현상이 아니라 달의 내부 구조와 과거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즉 자기장 지도인 셈입니다. 그 신비로운 패턴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느끼며 달에 숨겨진 비밀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달은 지구 생명체의 진화, 특히 인류의 출현과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조수간만대 가설, 타이들 풀 하이퍼테시스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생명이 처음 탄생한 곳은 깊은 바다가 아니라 달의 인력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물이 찼다 빠지는 해안가의 얕은 웅덩이, 즉 조수간만대라는 것입니다. 이 웅덩이에서는 주기적인 건조와 습윤 상태가 반복되고 태양의 자외선과 번개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공급되면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그리고 마침내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인 밀물과 썰물은 해안 생태계에 역동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생명체들이 육지로 진출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만약 달이 없었다면 이러한 역동적인 조수간만대는 형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생명은 여전히 단조로운 바닷속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즉, 달이 없었다면 인류는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만약 달이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이라면 그 목적은 바로 지구의 고등지적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달은 생명의 씨앗을 싹 트이우고 그 생명이 무트로 올라와 문명을 이룰 때까지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의 재료를 뿌려놓고 달이라는 최적의 조절 장치를 설치한 뒤 그 안에서 지적인 존재가 탄생하기를 수십억 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존재 자체가 달이 인공물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계획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자연 환경과 생명의 신비는 사실은 그들의 정교한 설계도 안에 그려져 있던 그림일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달빛의 아름다움은 어쩌면 우리를 창조한 존재가 보내는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일지도 모릅니다.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이유와 기원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달의 표면 온도는 극과 극을 오갑니다.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섭씨 127 도까지 치솟다가 해가 지는 밤에는 영하 107, 13도까지 곤두박질칩니다. 대기가 거의 없어 온실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온도 변화는 일반적인 기계 장치나 건축물이 견뎌내기 매우 어려운 극한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만약 달이 속이 텅 빈 구조물이라면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외피는 외부의 극심한 온도 변화를 차단하는 완벽한 단열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 공간은 외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달의 외피는 우주 방사선이나
운석 충돌뿐만 아니라 극심한 온도 변화로부터 내부의 시설과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인 셈입니다. 실제로 나사의 탐사 결과 달의 표면 아래 용암 동굴로 추정되는 곳의 온도는 1년 내내 섭씨 17도 정도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달 전체가 거대한 공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내부는 지구상의 어떤 동굴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내부 공간은 인류가 미래의 달 기지를 건설할 때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미 누군가가 그곳을 선점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수십억 년 동안 외부의 혹독한 환경은 두꺼운 외피에 맡겨둔 채 내부의 안락한 공간에서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유지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달의 황량하고 죽어있는 듯한 모습은 사실은 그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일 수 있습니다. 그 차가운 돌덩이의 가면 뒤에는 따뜻하고 활기찬 또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달의 표면을 뚫고 그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곳은 푸른 숲과 강이 흐르는 지구와 닮은 또 다른 낙원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무한한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달이 자연적인 위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태양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겉보기, 크기, 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울리는 종소리, 자연적으로는 생성될 수 없는 가공된 금속들, 태양계보다 많은 나이, 불가능에 가까운 완벽한 원궤도, 앞면과 뒷면의 극적인 차이, 비정상적으로 얕은 크레이터들, 설명할 수 없는 잔류자기, 미스터리한 질량, 집중점 메스콘, 정체불명의 섬광, TLP, 상식을 거스르는 밀도 분포, 존재해서는 안 될 물의 발견, 우주비행사들의 기이한 목격담, 인공 구조물로 보이는 지형들, 그리고 지구 생명체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까지. 이 수많은 퍼즐 조각들은 제각기 흩어져 있을 때는 그저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 현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각들을 다른 인공적인 관측소다라는 하나의 그림에 맞춰보면 놀랍게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며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결론을 위해 준비된 증거들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주류 과학계는 여전히 이러한 미스터리들을 기존의 이론의 틀 안에서 설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대담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가설이 진실에 가장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정답을 제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세상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상상력의 경계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과학은 끊임없는 의심과 질문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어쩌면 달에 대한
우리의 이해 역시 지금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문 너머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할 놀라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깊은 밤, 당신의 의식은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유영하다 서서히 현실로 돌아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달이라는 익숙한 풍경 뒤에 숨겨진 놀랍고도 경이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함께 여행했습니다. 달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지구와 인류를 위해 존재하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일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 상상은 어쩌면 우리를 조금 두렵게 할 수도, 혹은 반대로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적 고독감 대신 어떤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소속감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밤하늘의 달을 보게 된다면 그저 아름다운 천체로만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 잿빛 표면 아래에 잠들어 있을지 모를 거대한 비밀과 우리를 향한 그 고요하고 지적인 시선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쩌면 달은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챌 준비가 될 때까지 수십억 년의 침묵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신비로운 달의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안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달빛처럼 부드럽고 편안한 잠의 세계로 깊이 빠져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밤을 평온하게 채워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을 통해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은 달에 대한 이 충격적인 가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상상이 저에게는 큰 영감이 됩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